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꼰대 권기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수 이꼰대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저희가 생방송 중에 네. 제가 방송을 한 내용 중에서 우리 이꼰대님께서 네. 뭐 의문점이 좀 있다고 해서 오늘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상담한 거에 대해서 딴지를 걸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고. 딴지는 아니고요.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네. 선택의 폭을 좀 넓혀드리려고. 다양한 의견을 보여주고요. 그럼요. 네, 좋습니다. 그럼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야탑동 탐마을 5단지 47평 거주 중입니다. 노후 아파트라서 신규 아파트로 갈아타는 게 좋을까요? 보유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네. 일단은 뭐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네. 영상 보면서 같이 네. 공감 얻은 다음에 그다음 분석을 꼼꼼하게 한번 해볼게요. 영상 2분 동안 먼저 보고 네. 우리 얘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아파트의 가치가 좋으냐 나쁘냐를 먼저 판단하고 매도냐 보유냐를 결정하셔야 되거든요. 중소형들을 위주로 해서 가격이 많이 뛰었고 오히려 중대형들 중심으로 해서 상승률로 변하면 좀 덜 뛰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까지 상황은 그런데요. 일기 신도시가 저 재건축 연한을 거의 채우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리고 분당이나 일산 같은 경우가 일기 신도시 중에서 평균 용적률이 가장 낮은 쪽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리모델링이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하든 아니면 재건축을 하든 이런 연한을 충분히 둘 다 채우는 상황이 되니까 향후에 5년 내에 이런 개발에 대한 흐름이 바람이 한번 불 거예요. 근데 그 일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곳이 분당 지역이고 또 아시다시피 판교의 제2테크노, 제3테크노밸리가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중소형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중대형들이 오를 차례인 건 분명하고 또 네. 중소형들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신규 아파트들도 대부분 다 중소형을 위주로 해서 공급이 많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중대형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있는데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세주택들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현재 46평 정도면 30평대는 이제 좁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대로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40평대에 대한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건데 특히나 분당 같은 데는 강남권과 비슷하게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이 많이 살아서 40평대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 타워빌 5단지를 매도하고 상급지로 꼭 가야지, 상급지로 가야지, 더 비싼 지역으로 가야지라는 생각이 없고 또 상급지로 가게 되면 30평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삶의 질적인 부분이 약간은 차이가 나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46평대 계속 보유하시면서 이런 개발의 바람이 한번 불 때까지를 좀 기다리셔야지. 네. 영상 아주 잘 봤습니다. 네네. 화면빨이 아주 기가 막히신데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일단은 네. 제가 한 두 가지로 이거 내용을 보니까 네. 처음에 시청자분이 오래된 집에서 네. 지금 새 집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그런 지금 희망사항이 제가 좀 느껴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권건대님이 앞으로 리모델링 재건축 될 거니까 바람 불 거니까 5년 정도를 좀 기다려 보라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좀 5년까지 기다리는 게 어찌 보면 한편으로 좀 막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신규로 가면서 좀 이런 호재가 5년이라는 막연한 것보다는 아예 그냥 확실하게 몇 년 뒤에 어떤 호재가 바로 보일 수 있는, 예를 들어 교통호재라고 한다면 우리 교통호재 같은 경우에는 뭐 5년 뒤에 개통 이런 게 좀 거의 좀 확실한 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요 두 가지 신규로 가면서 확실한 호재를 기다려 보는 거, 저는 이런 면에서는 좀 저는 다른 의견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게 네. 생각을 하고 말씀하시는 건지. 일단 그건 지도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보면은 위례 신도시에서요. 제가 네. 추천하는 단지는 네. 요 위례 롯데캐슬 아파트입니다. 네. 네. 보통 지금 위례에서 여기 뭐 성파 위례 24단지라든지 네. 요 주변 일대 또 단지를 보게 되면 가격이 15억에서 한 16억대 정도로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13억대 물건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13억대가 제가 보기에는 좀 마지막 물건이 될 수도 있긴 한데 네. 아직까지 이런 물건이 나온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네. 지금 보면 위례 신도시보다 위례 신도시랑 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지역들이 과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천은 현재 한 21억대까지 호가가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판교 네. 이 지역도
21억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위례 신도시도 저는 전혀 밀리지 않는 입지라고 판단하거든요.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네.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13억대 물건이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네네. 근데 이 위례가 가격이 이렇게 저렴한 이유는 이 과천은 4호선이 들어와 있고 판교 같은 경우에는 신분당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강남과의 접근성 일단은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네. 이만큼 비싼데 위례는 아직 이렇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 위례 신사선 같은 경우가 이제 2027년이 되면 이 지역이 개통을 하게 되고 이 위례 신사선이 바로 삼성역까지 바로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지하철이 역세권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면 이 13억대도 이렇게 과천이라든지 판교의 시세를 따라갈 수 있다. 그러면 이 거주하는 입장에서 이분은 좀 새 집에서 굳이 오래된 집에서 기다리지 않고 네. 새 집에서 좀 편하게 깨끗하게 지내면서 네. 신사선 뚫리는 것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미래 쪽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전투 모드를 삑 키고. 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네. 일단은 위례 신도시가 구성되어 있는 거를 보면은 이렇게 경계가 나눠져서 송파권역하고 하남권역하고 그다음에 성남권역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이건대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하남권에 있는 아파트잖아요. 네. 하남권에 있는 아파트 30평대 뭐 한 33평형이 한 13억 정도, 그것도 최저가로 이제 최저가입니다, 하는 이거. 거죠. 네. 네. 근데 33평형이 아니고 아마 30평형일 거예요. 근데 송파에 있는 아파트 예를 들면 한 33평형 같은 경우나 성남에 있는 33평형 같은 경우는 거의 가격이 같은데요. 네. 한 16억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위례 신사선이 들어서는 데가 위치가 여기 이 성남하고 분당하고 경계 그렇죠. 요 자리에 위치가 들어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롯데캐슬하고는 거리가 좀 도보로 이용하기는 조금 거리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들어서는 요 휴먼링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지역이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그러면은 위례라는 곳을 이제 그 분당이나 또는 과천이나 판교와 비교하려면은 요 안쪽에 있는 아파트를 비교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위례는 위례 신사선이 들어서는 게 확실한 호재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야탑이나 분당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노후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이제 30년의 연한을 1, 2년이면은 채우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방법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 단지별로 특징에 따라서 재건축을 진행하든 리모델링을 진행하든 할 거예요. 노후가 되면 아파트는 100% 개발이 됩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개발이 되는 거는 위례 신사선이 좀 늦든 빠르든 들어서는 거와 비슷하게 확실하게 개발이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개발이 완료돼서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진행만 돼도 가격은 상승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46평, 47평이 재건축이 됐을 때는 뭐 추가 부담금 크게 안 내고 30평대 받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추가 부담금을 낸다면은 40평대 또는 50평대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리모델링이 된다면 이게 60평대 초반, 63평 정도를 받을 수 있거든요. 네. 63평을 받아도 되고, 33평형하고 25평형하고 이렇게 나눠서 받아도 되거든요. 근데 그 어떤 걸 받아도 63평을 받아도 가격은 35억 정도 이상은 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두 개를 받게 되면은 하나는 25, 하나는 뭐 한 15억 하게 돼도 한 35억 정도의 가치를 하게 되니까 지금 현재 이 47평의 아파트 가격이 15억대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 진행만 되는 것들이 앞으로 이제 이 일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리모델링이 아주 많이 진행이 될 거예요. 빠르게. 그러면은 언젠지 모르지만 적어도 5년 안에는 이 리모델링이라는 바람이 지금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는 단지들이 오히려 이제 진행되고 있는 단지들이 가시적으로 뭔가 성과가 나오게 되면 주변에 있는 단지들도 같이 움직이게 되고 가격도 동반해서 상승을 하니까 가격 상승을 충분히 얻은 다음에 내가 원하는 위례든 과천이든 판교든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현재 보유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네. 자, 보니까 투자성 면에서 우리 권권대님이 얘기해 주신 게 저도 설득이 되네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투자성은 지금 우리 전투 모드를 잘 켰나 봐요. 그거 좀 키지 마세요. 네. 자, 투자성은 이쪽이 좋다고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네. 근데 거주 면에서는 확실히 새 집인 위례가 더 좋잖아요. 아, 네. 그러면 네. 여기 있는 집을 팔지 말고 아. 여기로 이제 이사만 오는 거죠. 전세를 놓고. 전세 놓고 아니 어차피 오래된 집에 뭘 오랫동안 기다려요. 아, 그렇군요. 그 집은 그냥 전세 놓고 나는 새 집에 와서 살면서 기다리고 있다 보면 알아서 돈은 이쪽이 더 많이 벌어줄 거니까. 그런 수가? 이렇게 가야죠. 이게 그렇군요. 내가 사는 방법 같아요? 아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네. 이제 두 사람의 의견이 좀 이제 처음에는 갈리다가 나중에는 보유로 이제 합치는 됐는데요. 방법이 저는 계속 이제 47평에 계속 살아라. 우리 이권대님은 그 전세 놓고 그 전세 자금으로 위례에 있는 아파트에 전세를 사시면서 분당에 있는 아파트가 개발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의견이 됐네요. 네, 투자성은 그쪽이 좀 더 높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사람의 의견이 조금은 달랐다가 나중에 합치를 봤는데요. 이 판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제 얘기가 좀 더 설득력이 있다 또는 이 꼰대의 얘기가 설득력이 있다라는 걸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